호두가 몸에 좋다고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숙면을 돕고 뇌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이지만 함께 먹는 음식이 잘못되면 몸속에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60세 이후가 되면 많은 분들이 세 가지 변화를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불면증,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치매 위험 증가, 그리고 암 발생률도 급격히 올라갑니다. 실제로 60세 이후 만성 불면증은 30에서 40%까지 늘고 치매는 70대에서 약 10% 수준으로 증가하며 전체 암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후에 발견됩니다.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기엔 너무 분명한 숫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가지 걱정 가운데 가장 먼저 잡아야 할 문제는 바로 잠입니다. 잠이 무너지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뇌의 회복 흐름이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멜라토닌은 밤 동안 뇌가 스스로를 정리하고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두에는 실제로 멜라토닌이 들어있고 섭취 후 체내 지표가 증가했다는 연구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잠에 좋다는 소문이 아니라 밤의 리듬과 관련된 성분을 직접 공급해주는 식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밤에도 몸이 긴장 상태에 있으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호두에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지방산으로 뇌 신경세포막의 유연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꾸준히 언급됩니다. 그래서 호두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수면과 뇌 인지 기능, 염증 흐름까지 함께 이야기되는 식품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60세 이후 가장 걱정되는 이 세 가지 흐름은 의외로 호두 한 줌에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호두가 어떤 음식 조합과 함께하면 약이 되고 어떤 습관과 함께하면 독이 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영상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호두를 한번 제대로 챙겨 먹어보겠다 생각 드시면 지금 댓글에 호두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그 결심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간견이 끝난 뒤 64세 김정남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TV에서 불면증이랑 치매에 호두가 좋다고 해서 3년 전부터 매일 챙겨 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새벽에 두세 번은 꼭 깨고 손주 이름이 순간 안 떠올라서 깜짝 놀라는 날이 많아요. 이 정도면 호두를 먹을 게 아니라 약을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의 그 표정에는 걱정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김정남 어르신께 저는 호두를 약처럼 효과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세 가지 궁합 음식을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어르신, 호두는 그냥 드시는 것보다 함께 먹는 음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드시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린 궁합은 상추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추는 고기 먹을 때 곁들이는 채소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저녁 시간 호두와 함께 먹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추 줄기를 자르면 나오는 하얀 진액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쓴맛 나는 성분이 바로 락투카리움이라고 불리는 물질인데 예로부터 긴장을 완화하는 식물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상추에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과 칼륨, 엽산 같은 미네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호두가 더해지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호두에는 마그네슘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칼슘이 근육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마그네슘은 반대로 긴장을 풀어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눈 밑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국내 농촌진흥청 자료에서도 상추와 견과류 조합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와 편안한 휴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단으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즉 상추가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환경을 만들고 호두가 신경과 근육의 이완을 돕는 영양을 보태면서 밤에 몸이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들어갈 준비를 돕는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때 상추쌈에 호두 몇 알을 함께 드시는 습관이 단순한 채소 섭취를 넘어 하루를 마무리하는 몸의 긴장 완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조합을 실천한 뒤 예전보다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린 궁합은 따뜻한 우유였습니다. 잠들기 전 우유 한 잔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호두가 더해지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에서 실제 변화가 이어지는 조합이 됩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다시 멜라토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몸이 이제 밤이다 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몸이 스르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두가 함께 들어오면 흐름이 완성됩니다. 호두에는 비타민 B6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유가 잠의 시작 신호를 만들고 호두가 그 신호가 끊기지 않도록 이어주는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뜻한 온도입니다. 밤에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손발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몸의 중심천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천 변화는 뇌에게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차갑게 마시는 우유보다 따뜻하게 든 우유가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에 호두 몇 알을 곁들이는 작은 습관 하나가 밤의 흐름을 바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 궁합은 강황입니다. 치매와 뇌 건강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식재료가 바로 강황입니다. 강황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뇌 염증과 관련된 연구에서 꾸준히 언급되어 온 물질입니다. 그런데 강황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몸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대로 먹으면 대부분이 체내에 흡수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호두가 다시 등장합니다.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커큐민은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이용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황만 먹을 때보다 호두와 함께 먹을 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강황이 청소 재료라면 호두는 그 재료가 몸속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도록 돕는 운반 역할을 하는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황과 호두를 함께 기억해 두시면 식탁에서 실천하기 좋은 조합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합만 바꿔도 호두를 먹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호두는 잘못된 습관과 함께하면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앞으로 호두는 꼭 같이 먹으면 되겠네. 맞습니다. 그런데 김정남 어르신께 제가 이어서 드린 말씀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어르신, 사실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호두는 좋은 음식과 만나면 약이 되지만 잘못된 습관과 만나면 효과가 거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 드시던 습관 중에 호두의 영양을 그대로 막아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커피나 녹차와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식사 후 커피 한 잔과 함께 견과류를 곁들이는 장면 익숙하시죠? 건강을 챙기는 좋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이 조합은 생각보다 아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커피와 녹차에는 탄닌과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몸에 나쁜 것이 아니라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미네랄과 강하게 결합하는 성질입니다. 철분이나 아연 같은 미네랄을 붙잡아 장에서 흡수되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이런 미네랄과 함께 지방,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나 녹차를 바로 이어서 마시면 장에서 흡수되는 과정이 동시에 겹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영양이 들어오는 순간 옆에서 붙잡고 지나가 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식사 직후 커피나 차를 마시는 습관이 철분 흡수율을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은 오래전부터 영양 연구에서 꾸준히 언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건강식과 커피를 같은 시간에 드시는 습관은 생각보다 흔한 실수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호두를 드신 뒤에는 최소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커피나 차를 드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작은 시간 차이 하나가 영양이 몸에서 활용되는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호두를 망치는 습관은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기름에 볶거나 달콤하게 코팅해서 먹는 습관입니다. 고소하게 먹으려고 프라이팬에 강하게 볶거나 꿀이나 설탕을 입힌 호두를 즐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습관이 호두의 가장 중요한 장점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호두의 핵심 영양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지방은 열과 공기에 매우 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식품 영양 연구에서는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고온에서 가열될 경우 산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좋은 지방이 산화되면서 과산화 지질이라는 산화 부산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몸에 좋은 기름이 열과 공기를 만나 성질이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한 지방은 원래 기대했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몸속 염증 반응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견과류처럼 불포화 지방이 많은 식품은 강한 불에서 오래 가열할수록 산화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 건강을 생각하고 먹었던 음식이 조리 방법 하나로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호두는 가능하면 생으로 먹거나 약한 불에서 짧게 드는 정도가 좋습니다. 고소함을 위해 강하게 볶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호두의 장점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호두는 신선할 때만 약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 산패된 호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호두는 건강한 지방이 많은 만큼 공기와 접촉하면 빠르게 변질됩니다. 봉지를 열었을 때 기름 냄새가 나거나 쩐내가 올라온다면 이미 산패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버려야 할 신호입니다. 산패된 호두를 먹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 좋은 기름이 아니라 이미 산화된 기름을 먹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런 지방은 몸속에서 염증 반응과 관련된 물질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몸을 보호하려고 먹는 음식이 오히려 염증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깝다고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일수록 신선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관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호두는 공기와 빛, 열에 오래 노출될수록 빠르게 산패가 진행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거나 오래 보관할 경우 냉동 보관하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산파의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냉동 보관을 하면 비교적 오래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에 많은 양을 꺼내 두기보다 먹을 만큼만 꺼내고 바로 다시 밀봉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주방 한쪽에 봉지를 열어둔 채 오래 두는 것이 가장 빠르게 변질되는 방법입니다. 구입할 때도 가능하면 소량으로 자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두고 먹는 것보다 신선한 상태로 꾸준히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작은 보관 습관 하나만 바꿔도 호두를 먹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김정남 어르신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김정남 어르신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유가 바로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 건강을 챙긴다며 대용량으로 사두신 호두를 한 움큼씩 드셨고 커피 한 잔을 꼭 곁들이셨습니다. TV를 보시면서도 설탕에 버무린 호두전과를 간식처럼 계속 집어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챙겨 드셨지만
정작 호두의 효과가 나오기 어려운 습관이 하루 내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김정남 어르신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호두를 안 드셔서 문제가 아니라 효과가 나오기 어려운 방식으로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한 움큼씩 계속 집어 드십니다. 그런데 호두는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루어진 식품입니다. 건강한 지방이지만 칼로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양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권장량은 한 줌, 약 28에서 30g 정도입니다. 반으로 쪼갠 조각으로 보면 14조각 안팎입니다. 손으로 가볍게 한번 집었을 때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충분합니다. 더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호두는 약이 될 수도 있고 아무 효과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은 식탁 습관에서 갈립니다. 이제 식탁에서 바로 기억하실 3가지만 남기겠습니다. 첫째, 밤마다 뒤척이며 깊이 잠들기 어렵다면 저녁 식사 시간에 상추와 함께 호두를 드시는 습관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루 동안 긴장했던 몸이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컵에 호두 2알에서 3알을 잘게 부셔 넣어 천천히 드셔보십시오. 여기에 강황을 아주 작은 꼬집 더해주면 오늘 말씀드린 3가지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잠들기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몸이 휴식 모드로 넘어가는 시간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셋째, 뇌 건강이 걱정된다면 강황과의 조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혼자 먹을 때보다 함께 먹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식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도 있습니다. 호두를 드신 직후 커피나 녹차를 마시는 습관은 피하시고 기름에 강하게 볶거나 달콤하게 코팅된 제품보다는 가능한 한 신선한 상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정남 어르신께 정리해드린 하루 실천 방식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공복이 아니라 식사 후 한 줌만 드시고 밀폐 용기에서 그날 먹을 만큼만 꺼내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점심이나 오후에는 입이 심심하다고 계속 집어 드시지 않고 시간을 정해 간식처럼 드셨습니다. TV를 보며 무심코 집어 드시는 습관을 끊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이후에는 상추와 함께,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우유와 함께 마무리하는 흐름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식탁의 순서를 정리하고 한 달쯤 지나 다시 뵀을 때 김정남 어르신의 첫 마디가 이 말이었습니다. 요즘은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쭉 자요. 새벽마다 2-3번씩 일어나 시계를 보던 습관이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은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손주 이름이 순간 떠오르지 않아 당황하던 일이 줄어들었다며 웃으셨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하루 식탁의 순서와 양을 바로잡은 것에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호두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는 음식은 구입하는 순간부터 관리가 시작됩니다. 가능하면 한 번에 많은 양을 사두기보다 소량 포장 제품을 자주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이 벗겨진 호두는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부터 산패가 시작됩니다. 봉지를 열었을 때 고소한 향이 아니라 기름 냄새가 올라온다면 아까워도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이라면 신선도가 가장 먼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호두를 망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차와 함께 먹는 습관, 강한 불, 오래된 보관. 반대로 호두를 살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상추, 따뜻한 우유, 강황, 그리고 신선한 보관. 김정남 어르신은 지금도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식탁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식탁에도 그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식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잠을 설치는 분이나 치매가 걱정된다고 자주 말씀하시는 가족과 지인이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도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밤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뛰는 100세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